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DW 주식클럽 공대원 대표,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종목입니다. 블록스터급 효능 입증한 이뮤노인시아, 요새 핫하죠. 외국인 폭풍 매입. 자,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안 올랐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순환매가 좀 있었는데 그중에는 기존의 강자 이뮤노인시아는 급등하면서 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유한양행 자회사로 이 단일 항체 기반으로 이중항체를 개발 중인데요. 이 IMC001 이게 임상 이상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주가가 오늘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워낙 좋았던 종목이라서 관심을 갖기는 늦었는지 오늘 급등해서요. 금리 인하와 함께 이제 좀 뭔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있을지 이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대원 대표님, 네. 어떻습니까?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부담이 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또 금리 인하다 뭐다 판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라갈 발판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일단 오늘 좀 발표하고 나서 시세가 좀 많이 단기적으로 좀 나오긴 해서 아마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가 지난달에 식약처에게 또 신청을 했죠. 신청을 해서 다음 달 1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라서요. 그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 기대감은 좀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덴버스토어 투구가 식약처에 허가가 나면은 이제 이 상용화가 한 6년 정도가 단축이 돼서 단축됨으로써 임상 3상도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출 캐파가 더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급등했던 사유가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리고 2년 동안 생존율이 한 거의 78% 정도가 육박을 하죠. 3년치는 거의 67%가 육박이 되기 때문에 우수한 좀 효능을 좀 입증을 해서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경향이 있어서 이왕이면은 신규 매수를 할 거면은 좀 눌렸을 때 13,000원 이하에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오늘 종가 부근인 14,1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2,0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라인까지 좀 온다면 그때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네, 좀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뮤노인시아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주택 공급 수혜로 뒤흔든 신원종합개발 상한가 터졌다. 오늘 빅 이슈들 많았어요. FOMC 오라클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게 가장 기억에 남고 처음 봤습니다. 오늘 이 공시, 저 이런 구구절절하고 절박하면서도 인간적인 공시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트 통해서 한번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 김 씨가 이제 신원종합개발에 물려서 물을 타다가 2대 주주가 된 이야기인데, 지분 공시하는 것에 이제 본전이 와서 나는 오늘 탈출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식 때문은 아니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지주, 토지 이런 중소형 종목들에 엄청난 수급이 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러셀이 지금 최고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중소형 종목들이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야? 동조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테마가 이게 살짝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하루짜리 코스는 뭔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너도 나도 올리는 테마 형성,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나고 있습니다. 자, 권영우 대표가 이거 잘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지목을 해봤거든요. 자, 권영우 대표님, 신원종합개발 말고도 이쪽 테마의 종목들이 워낙 많아요. 순환매가 이게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은 살짝 나오거든요. 네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한다.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는 대형주로 이제 많이 물어보셨다가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랑 테마주를 주로 여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건 우연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거는 방송용 종목이 아니라 유튜브용 종목이에요, 사실. 유튜브요? 예, 유튜브에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어쨌거나 이제 방송에 이제 또 방송용으로 준비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원론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그 미증시에서 이제 건설 대장주가 캐터필터가 있잖아요. 캐터필터의 주가 흐름도 좀 괜찮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정책 자체가 확장 재정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발행해서 이제 이렇게 돈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랑 이제 반대되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금리 인하랑 좀 비슷한 기조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정부의 그 주택 공급 정책에 이제 힘입어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뭐 성수동도 그렇고 사실 먼저 이 테마에 종을 울렸던 거는 고속터미널 재개발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전일고속.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속터미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을 받으면서 먼저 이제 뭐 천일고속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다가 이제 이게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성수동 재개발이라든지 정부의 그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그동안 이제 건설 종목들이 오랫동안 이제 바닥에서 횡보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이슈에도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매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빈집의 구간이다 보니까 쉽게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이게 또 PBR이 0.3배로 굉장히 저평가합니다.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마진이 좀 많이 안 남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입하는 원자재 자체도 지금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비싸게 떼오고 그래서 좀 수익성이 저조한 기업이 많은데 그래도 신원종합개발은 수익성이 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이걸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차트 봐야죠. 그렇죠. 이제 차트를 보면 이제 원래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오늘 대주주 공시를 보니까 대주주가 아니죠. 이대주주죠. 물타기 하다가 어떻게 물을 타서 뭐 27억까지 탄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물 없는 물 다 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돈이 굉장히 많으신 어떤 그런 분이 물타기를 하다가 그 마지막 코멘트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다고? 그렇죠. 그것도 있었는데 그 앞전에 보면 세력 형님들이 나 때문에 안 들어온다. 맞아요. 천문단에 있었어요. 그게. 그렇죠. 천문단이었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나는 본전에서 털고 나간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종목이 원래 옛날에 그런 갭이 많았어요. 원래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작전주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이기도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과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자금을 많이 받는다 보니까 이제 퍼포먼스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를 이미 쳤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되 가급적이면 신규 매수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보유자 영역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6,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3,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방송용으로 잘 포장을 막 해서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용 설명도 있다고 하는데 오리드홀딩스 권영호 대표 잘 찾아봐서 유튜브용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연기금이 담은 로보티즈, 피지컬 AI 타고 폭등 랠리. 자, 머스크가 3주 안에 오늘 이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공개하겠다 이런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 이쪽 섹터에서 일부 종목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 중에서는 로보티즈가 대장주 역할을 좀 하면서 쭉쭉 올라갔었죠. 최근 이 로봇주 안에 이 트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손, 액추에이터, 유압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오늘 자율주행 모멘텀도 있어가지고 더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공대현 대표님, 로보티즈 지금 사실 로봇주 안에 갖고 있는 트렌드 안에서 거의 다 갖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 로봇주 힘 받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연일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틈을 안 줍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공장에 이제
아틀란스가 좀 투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좀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뒤로부터 현대 그룹주부터 시작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룹 관련주인 클로버도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역시 액추에이터를 700개 정도를 제공하면서 부각받으면서 또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완전 자동화가 시행이 된다면은 현대 공장이 앞으로 공급해주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공급사들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연일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로보티즈는 다만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고객 파트너사로 두고 있는 다른 기업을 좀 들고 왔는데요. 제가 소개할 종목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한국 PIM입니다. 와, 그때 말씀 주시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로봇손을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순환매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단합니다. 이 한국 PIM 같은 경우도 보스턴에게 이제 감속기, 브라켓을 공급한 이력이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클로봇도 그렇고 로보티즈도 그렇고 이 관련주들이 다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부각받으면은 다시 또 재차 눌림목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들고 와봤고 목표가는 65,000원 전고점 부근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52,000원 잡고 대응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죠. 로보티즈가 아니죠. 한국 PIM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PIM 목표가, 손절가. 자, 일단은 65,000원, 손절가는 52,000원. 한국 PIM입니다. 로보티즈는 3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율주행 전장 테마를 탄 텔레칩스. 와, 텔레칩스 이거 언제적 텔레칩스입니까? 초강세 펼쳤다. 옛날에 이제 오리지널 자율주행 칩스 브라더들이 있었습니다. 이 텔레칩스도 있었고요. 칩스앤미디어, 넥스트 칩이 있었는데 오늘 텔레칩스가 13%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머스크의 이 완전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반응을 한 건데요. 최근에 노타와 피지컬 AI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밸류체인에 다시 들어와서 주가 부양에 대한 움직임 또한 우리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권영호 대표님, 텔레칩스 오랜만에 움직였는데 요즘 자율주행하고 이 전장에 텔레칩스의 밸류가 잘 안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종목은 사실 저도 이 종목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네. 보유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시장에서 깍두기 종목입니다. 맞아요. 이제 원래는 이제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그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잘 생산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마진이 별로 안 좋고 수익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지금 누가 맡고 있냐면 DBH텍이 맡고 있죠. DBH텍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주도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텔레칩스는 설계를 하는데 설계의 대장은 어떻게 본다면 먼 나라 미국에 이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설계 기업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굳이 찾자면 AD 테크놀로지나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말씀드린 텔레칩스가 있는데 이게 좀 실적이 아무래도 미적지근하다 보니까 맞아요. 주가가 좀 반등을 못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다 올라가도 전공정, 후공정, 시각, 증착 각각 분야에 맞는 공정 분야에 맞는 종목들이 심텍이라든지 유니셈, 이스페타시스, 기판 쪽도 그렇고 다 올라가도 텔레칩스는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지도 않고 이제 좀 어정쩡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다만 이제 오랫동안 좀 행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차, 새로운 FSD 모델을 출시할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반짝 추가적으로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좀 긍정적이게 보여줬던 거는 외국인이 간만에 좀 텔레칩스를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투신도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한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3,650원으로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00원?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종목 상담은 아니지만 보유하신 분들도 그 정도만 보는 게 좋아요? 엑시트 전략을 해도 뭐 왜냐면 어디까지 그 해볼 수 이전에 있다 뭐 이런 거. 그 이전에 10월 21일경에 상승이 이렇게 나왔을 때도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려면 사실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근데 그게 좀 부재한 상태니까 요새는. 그렇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예.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텔레칩스까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대원 대표 권영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